바빠서 평상시에 내 기사를 보거나 하기가 어렵다. 그럼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희 기사를 한두 개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 처음 소개해드릴 기사는 이겁니다. 네. 자 보시죠. 네. 전세난이 네. 월세난으로 번진다. 이게 사실 전세만 부족하다. 네. 이런 이야기, 전세난이라는 단어였는데 네. 그쵸. 전월세난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상황이 그 전세가 아시다시피 많이 부족했잖아요, 지금. 근데 전세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월세 매물밖에 없는 경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월세 물건으로 또 이제 임차를 구하시는 분들이 몰리는 거죠. 네. 그 몰리다 보니까 월세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이런 부동산 공부하실 때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기사에 보면은 뭐 전월 대비 뭐 0.1%, 뭐 전월 대비 뭐 0.18%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러면 사실 감이 없어요. 이러면은 잘 몰라요. 잘 네. 모르고 저는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단지를 하나 두 개 정도 딱 찍어놓고 네. 거기 시세를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맞죠. 네, 그게 중요해요. 엄청 올랐어요. 네, 이게 맞아요. 0.18%면 별로 감이 얼마 안 없어요. 되는 것 이러면. 같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그 저희 옆 단지로 저희 단지 오래된 단지 네, 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새 단지로 가려고. 네. 근데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다주택 그렇죠, 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월세를 좀 알아봤거든요. 네, 근데 많이 그 전에 얼마였는데 네, 그게 거의 2배가 올랐어요. 네, 맞아요. 네, 이게 뭐 0.18%인데 실제로 보면은 2배라니까요. 네, 맞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그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있냐? 네. 서울에 좀 원래 비싼 지역에 있던 비싼 아파트들의 월세가 먼저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네.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고 제 생각에 이거는 전세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외곽으로 번질 것 같아요. 이 월세 상승이. 네, 이것도. 아, 왜냐면 이제 이거예요. 시장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임차 유형은 전세입니다. 네. 근데 전세가 올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가가 오른 것뿐만 아니라 전세 매물 자체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세부담이 되게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월세를 놓고 싶어하는 경향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전세는 원래 선호하기 때문에 전세 쪽으로 몰리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전세난이 심해지고 가격도 올라가고 매물도 줄어들고 더군다나 이제 그 중에 월세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 그걸 월세로 돌리실 거거든요. 네. 예, 그나마 나오는 물건도. 근데 월세가 이제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전세 매물이 아예 없으니까 네. 월세를 찾고 월세 매물 가뭄에 콩나라 나오는 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 아래도 서울의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데는 0.4% 이상을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서울 평균이 0.1%, 0.11%, 18% 이런데 송도는 거의 1% 올랐어요. 네, 송도도 1% 올랐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월세 시장은 아무도 월세 시장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월세를 고려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월세 시장은 지금 현재는 흔히 얘기하는 좋은 지역에 있는 좋은 아파트들의 월세 상승이 크다. 네. 근데 이게 전세난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시간이 갈수록 외곽으로 월세 상승이 번질 것이다. 그걸 알아두고 월세를 구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아파트의 월세가 기존 대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오를 수 있다는 걸 이제 염두를 해두시고 고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게 네, 그 전에는 이제 월세 계속 밑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아파트 가격만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수익률이 되게 맞아요. 낮은 상황이라서 네, 좀 네. 거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파트 가격이 내려와서 수익률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네. 월세가 올라서 그쵸. 이 수익률이 가격을 올라가죠. 정당화해주고 네, 있어요. 점점. 맞아요. 지금 분위기가 네. 지금 그 전에가 거품이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밑에가 올라와서 계속 받쳐주니까 그렇죠. 이거 거품이 아닌가? 네, 서울에 산다는 이 주거한다는 것에 대한 가격이 네. 거품이 아니게 된 건가? 그러니까 그런 옛날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거품이다. 근데 저는 사실 절대 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네네. 네, 근데 뭐 거품이다 아니다를 논할 만큼 제가 내공이 깊은 사람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때 이제 그분들 얘기하시는 게 그런 게 많았거든요. 미국의 월세 수익률과 네. 한국의 월세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네네. 한국의 월세 수익률은 은행 이자만큼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아파트 가격은 비정상적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한국의 임대차 시장을 잘 이해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한국에는 미국에 없는 임차 제도가 있죠. 네. 예, 전세라는 게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전세라는 게 전세보다 월세를 수요자들이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에 네. 그 전세로 인해서 월세 수요가 굉장히 적고 미국이나 우리나라 제외한 다른 나라는 월세 아니면 집주인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월세 가격이 낮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사실. 근데 지금 이제 전세난이 시작되면서 전세 매물이 사라지니까 네. 바로 이제 월세 상승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나라의 월세는 상당히 쌌다. 네. 예. 그게 가격 대비해서 우리나라 월세 시세가 다른 나라의 월세 시세랑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네. 아니었던 거죠. 완두님이 거품 지금 분위기 파악 안 돼요? 이런 말. 그러니까 지금 네. 그렇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전세로 네. 아예 살지를 못하는데 대체 어디가 거품입니까? 그렇죠. 네. 그런 얘기 해주시고요. 네. 류캔드님은 오히려 하방이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생소나 TV님 전세가가 실제 부동산 가치일 가능성이 많겠죠. 맞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좀 이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네네. 지금 현재 전세가를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도 네네. 지금 현재 전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단순히 실거주 가치로 보는 것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전세가는 임대차 3법이라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네. 예를 들어 기존에 전세를 사시는 분이 5가구가 있습니다. 네. 전셋집이 5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는 이분 1부터 5호까지 전부 다 전셋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전세 임차인 분들께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겠죠.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해져서 새로운 신규 수요자 2명이 시장에 진입을 했어요. 2명이. 네네. 이분들은 이제 신혼부부라고 할게요. 대표적으로 신규 시장 진입자는 신혼부부니까. 네. 그럼 이 두 분이 딱 이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전셋집이 5개일 때 경쟁하는 사람이 7명인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임대차 3법 이전의 전세 시장이에요. 네. 근데 임대차 3법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갱신청구권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4명이 전셋집을 먹고 사라집니다. 갱신 청구를 하면서 이 집이 사라지는 거예요. 전셋집이. 네네. 그죠? 이사를 안 나가니까. 그렇죠. 안 나가니까. 네. 그러면 경쟁률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확 올라가죠. 이제 1대 3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 뭐 공급이 부족한 거 맞아요. 공급 부족한 거 많은데 단순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전세가 상승이 있거든요. 지금 네. 지금 한 4달 사이에 2배 넘게 오른 지역도 있어요. 전세가가 2억 하던 게 4억이 넘는 데가 생긴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전세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사용 가치의 전세가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수요와 공급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뭐 물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방이 단단해지고 있다 그것도 맞는데 네. 전세가가 이런 외부적인 변수죠. 그러니까 임대차 네. 3법이라든가 공급 환경이 바뀌게 되면 전세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쵸. 그러니까 네. 이거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신 전세는 물론 실사용 가치가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의 전세가는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전세가는 아닌 것 같다. 전세 거품이 꼈다. 저는 그런 것도 일부 있다고 생각해요.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전세가를 실제 사용 가치보다 더 높게 네. 형성되게 그렇죠. 만들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네네. 뭐냐면 그 변수라는 게 인위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변수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갑자기 전세 매물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왜냐면 이거 한두 푼이 아니니까. 네, 그렇게. 근데 이 접근하시면 전세가 좋을 상승이 사실 전세가는 네. 저희 소비자 물가지수 그거 낼 때 아파트 네. 가격은 안 들어갔는데 전세가는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냐면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지표상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다. 네,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네, 이거는 뉴스인데. 네.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낮은데 네. 무슨 인플레냐, 디플레를 걱정해야 된다. 네네. 이러면서 물론 그 개인의 의견을 가지는 거는 당연히 좋죠. 근데 집값도 이제 디플레 시대가 오면은 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동향에 있는 물가 상승률은 매매가가 안 들어갑니다. 네. 주택에 매매가가 들어가지 않아요. 네네. 근데 과거에 최근 전세난이 오기 전에는 오히려 그 수도권 같은 경우 전월세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거든요. 지방도 마찬가지고. 네. 왜냐면 2017년, 18년, 19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외곽 쪽에 공급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전세가 오히려 역전세가 났었어요.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전월세만 들어가고 있는데 매매가가 들어가지 않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이 되게 안 되는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네네. 이제 그게 물가 상승률에도 반영이 되고 물가도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현상은 그런데 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보고 계신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네.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보면서 디플레니까 단순히 자산 가격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부동산 가격은. 네. 왜냐하면 부동산은 물가 상승률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네. 예, 그거를 오해해서 곡해해서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기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기사 두 가지 좀 짧게 살펴봤고요. 여전히 또 상담 네.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고 네. 계십니다. 네. 전화를 먼저 받아볼까요? 아니면은 좀 들어온 사연을 먼저 살펴볼까요? 전화를 일단 한번 받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